산후출혈입니다. 중요하죠. 산후출혈은. 자, 산후출혈이라고 할 때는 출혈의 양이 얼마 이상일 때를 산후출혈이라고 합니까? 500cc. 그죠? 그리고 산육기 사망의 1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 보건에서도 말했지만 엄마가 죽는다 하면은 모성 사망이죠. 모성 사망의 원인에 어떤 게 들어갑니까? 임신하다 죽을 수 있는 임신 중독증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아기를 출산하다가 죽을 수 있는 지금 나오는 출혈 있을 수 있고, 그저 출혈이 있을 수 있고, 또 마지막에 산육기 때 죽을 수 있다면 그 원인은 감염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출혈, 감염 이런 거가 모성 사망의 원인인데 이 중에서 1위가 어떤 거다? 출혈이 1위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럼 이때 산후출혈이 왜 일어납니까 하면은, 여러분 산후출혈이 있다는 말은 자궁이 평소가 아니라 다른 정상적인 인부보다 많이 커졌을 때 출혈의 위험이 높아요. 그래서 원인에서도 여러분 보시면 거대아 들어갑니다. 거대아 하면 누구였지? 엄마가 당뇨병일 때 거대아. 그 다음에 또 임신 출혈의 원인에 전치 태반 들어가잖아. 후반기 출혈의 원인, 그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줄에 태반 조기 박리 들어가죠. 태반 조기 박리 하는 거, 이거 임신 후반의 출혈의 원인이었잖아요. 출혈. 그 다음에 또 자궁 무력증 이거 들어가죠. 그럼 자궁 무력증, 자궁 경관 무력증 있죠. 이건 임신 초반에 전반기에 출혈의 원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양수가 많아지는 거, 양수 과다. 왜냐면 양수가 많으면 자궁이 커졌을 거니까. 그리고 다산부 또는 다태 임신, 태아가 여러 명일 때 자궁 커졌을 수 있죠. 이런 것 등이 난산, 이런 것 등이 산후출혈의 원인입니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눈도장으로 좀 보시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한다면 거대아 기억하시고, 거대아, 그 다음에 또 양수 과다증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전치 태반 조기 박리 기억하시고, 되셨죠? 그런 거 봐주십니다. 그럼 3번에 간호가 더 중요하죠. 그럼 이때 산후출혈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은 가장 먼저 할 일은 T포지션, 트렌들렘 버그 체위 또는 하재 상승 골반 고위를 취하고 의사에게 보고하라. 그리고 이때 출혈이 일어나는 부위는 주로 어디냐면요, 태반이 붙어 있었던 부분이야. 태반이 어디 붙어 있었어? 자궁 저부에 붙어 있었는데 거기 살점이 뜯기면서 출혈이 더 그 자리가 상처가 많이 남았어. 그래서 자궁 저부를 마사지 해주는 게 출혈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또는 출혈이 일어나는 부분이 자궁 저부니까 출혈이 있는 부위는 차갑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부에다가 얼음을 적용한다. 또 자궁이 도저히 수축이 안 돼서 출혈이 생기는 거예요. 자궁 수축만 잘 되면 출혈이 안 생겨요. 그래서 출혈이 생긴다는 말은 자궁 수축이 잘 안 되는 거니까 도저히 안 된다면 자궁 수축제를 투여하겠다. 어떤 거? 옥시토신이라는 걸 투여하겠다. 그리고 이때 오로의 색깔, 양, 냄새 이런 것도 좀 보겠다. 그래서 오로가 너무 양이 많다든지, 원래는 오로가 3주까지만 나오는 건데 너무 양이 많고 오래 나오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출혈이 심한 걸 수도 있겠죠. 봐주시고, 그 다음에 출혈량을 기록하자. 그래서 얼마 이상이면 출혈이라 그랬어요? 500cc 이상이면. 그 다음에 마지막에 활력 징후를 측정하자. 왜냐하면 이때 출혈이 심해서 뭐가 일어날 수 있어? 아까 쇼크 중에서 저혈량성 쇼크 일어날 수 있잖아. 그래서 쇼크의 증상 관찰하자. 그리고 이때 출혈이 꼭 자궁 저부뿐 아니라 회원부, 절개 있었잖아요. 그 부분이 찢어진 데 상처도 한번 봐라. 왜냐면 그쪽에 뭔가 출혈이 생길 수 있으니까 찢어진 상처, 열상 이런 거를 확인을 하라 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거라고요? 여기 있는 T포지션, 그 다음에 자궁 저부를 마사지한다. 그리고 자궁 저부에 얼음을 적용한다. 요거 기억하십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출혈이 굉장히 임신 중에는 위험한 증상인데, 임신 중에 질출혈이 있으면 금방 말한 것처럼 제일 먼저 할 일은 이라고 물으면 다리를 올려주고 보고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 출혈이 임신 전반기
전반기에 있을 수도 있고 그 출혈이 초반엔 없다가 뜬금없이 뒤에 후반기 때 출혈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럼 이때 시험 문제에서 다음 이 출혈은 임신 전반기 출혈이냐 후반기 출혈이냐 물어볼 수 있어요. 그때 이거를 전반기 후반기를 따로 할 필요가 없고 후반기 출혈을 알아주면 나머지는 애매하다 모르겠다 하면은 전반기로 넣으면 돼요. 그럼 후반기 출혈에는 두 가지인데 태반이라는 말이 들어갈 거야. 앞 뒤에. 그래서 태반 조기 박리 뒤에 들어가는 거 전치 태반 두 가지예요. 그래서 전치 태반 그 다음에 태반 조기 박리 하는 이 두 가지는 후반기 출혈이다. 후반기다. 그리고 그 말고 전반기에는 유산 자궁의 임신, 자궁경관 무력증, 포상기태 이런 거는 전반기 출혈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언급된 이 모든 진단은 증상이 뭐가 나타날까? 출혈은 반드시 동반되겠지. 출혈에 대해서 하고 있으니까. 되셨나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임신 전반기 출혈에 유산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럼 이 유산이라는 말은 여러분 태아가 500g 이하이고 또 태아가 20주 이전에 출산 20주 이전에 죽는 거를 뭐라고 한다? 유산이라고 합니다. 생존 능력이 없을 때 임신이 끊어지는 거 그게 유산이에요. 생존 능력은 언제 없다? 20주가 안 되면 살기가 힘들어. 그냥 500g이 안 되면 살기가 힘들어. 이럴 때를 유산이라고 한다고요. 그럼 이 유산에는 종류가 있었죠. 그 종류 중에서 여러분 아셔야 되겠죠. 먼저 절박 유산. 절박 유산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유산기가 있으니까 좀 안정하세요 하는 게 절박 유산이야. 그럼 이때 유산기가 있으니까 안정을 취하면서 유산을 막을 수 있어. 무리하지 말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유산기가 있을 때 어떤 증상이냐면요. 배는 크게 안 아프면서 점적 질출혈. 점적이 뭐예요? 피가 똑 떨어지는 피 있죠. 그런 출혈이 배가 안 아프면서 있다면 절박유산이야. 그래서 절박유산의 키워드는 무통성 점적 질출혈 특징이에요. 그럼 이때 절대 안정하면 막을 수 있어. 여기다가 엔드 절대 안정하면서 유산을 막을 수 있도록 자궁을 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수축시키고 싶어요? 릴렉스 시키고 싶어요? 릴렉스 시키고 싶죠. 릴렉스 시키는 호르몬 어떤 거? 황체 호르몬. 다른 말로 뭐라고 하더라? 프로게스테론. 그거를 주사하는 거지. 그리고 안정하면서 유산을 막는 거를 절박 유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자, 3번에 먼저 볼게요. 불가피유산이라는 게 있죠. 자, 불가피유산은 유산을 피하는 게 불가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산을 피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피할 수 없다. 그럼 왜 그러냐면요. 절박 유산일 때 조심했어야 되는데 조심을 안 한 거야. 계속 조심을 안 했어. 그러면 나중에는 급기야 수정란이 자궁에 붙어 있는 거를 착상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착상된 부분에서 수정란이 똑 떨어져 버려. 안정적으로 붙기도 전에 떨어져 버려. 그럼 떨어지면 살 수가 없어요. 수정란은요. 그래서 이때 배도 많이 아프고 출혈도 심하거든요. 이렇게 수정란이 떨어졌어요. 착상된 부위에서 수정란이 떨어진 거를 무슨 유산이라고 한다? 불가피유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깨끗하게 태아하고 태아 부속물이 깨끗하게 다 나가면 완전유산이라고 하고요. 4번에 보시면 불완전유산이라는 거는 깨끗하게 다 안 나간 거야. 그래서 태아와 태아의 일부가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남아있으니까 안에서 썩을 수 있겠죠. 그죠? 폐혈증. 폐혈 유산 이런 것까지 생길 수 있는 감염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유산이 불완전 유산입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계류유산이라는 거 있죠. 자, 계류유산은 어떤 겁니까? 죽은 채로 태아가 안에 머물고 있는 거 그런 유산을 계류유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은 태아가 2달 이상 되어도 배출되지 않고 남아있는 거예요. 즉 2달이라고 했지만 한 4주에서 8주 정도가 되었는데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있는 거를 왜 모릅니까? 몰라요. 왜냐면 배가 안 아프거든요. 또 모르는 이유가요. 배는 안 아프고 또 출혈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를 수가 있어. 그런데 이때 산전진찰을 가보는 거예요. 산전진찰을 가니까 태동이 없어요. 태아가 죽었으니까. 태동이 없어. 태아 심음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태동이 없고 태아가 죽었으니까 이제 임신은 어때? 끊어진 거지. 임신은 끊어진 거지. 그러니까 자궁도 안 커지겠죠. 유방도 초반에는 커지는 건데 이제 임신이 끊어졌으니까 안 커지겠죠. 그리고 임신 반응 검사에서 그전에는 양성 나왔는데 갑자기 임신 반응 검사에서 음성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게 나타나. 그런데 지금 이 유산은 여러분 임신 전반기 출혈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혈도 안 합니다. 근데 하혈은 안 하는데 뭐가 있을 수 있냐면요. 코피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죽은 채로 남아있는 이 유산을 계류유산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얘도 죽은 채로 남아있으니까 감염의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럼 이때 우리가 코피가 발생한다 하면은 어떤 거하고 상관이 있었어요? 지금 말했던 계류유산, 그 다음에 외상, 다쳐서도 그럴 수 있죠. 또는 기압의 변동, 기압 차이가 있을 때도 코피가 날 수 있었고, 하나가 더 고혈압 이런 상황일 때도 코피가 날 수가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습관성 유산이라는 말까지 적어놨어요. 습관성 유산은 유산이 습관화되었다는 거죠. 몇 번 이상일 때를 말한다? 3번 이상 연속적으로 쭉 유산이 되는 거를 습관성 유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유산이 있을 때는 어떻게 간호를 해야 됩니까? 하는 거죠. 알아두셔야 되겠죠? 유산시 간호입니다. 자, 유산을 하면 우리가 이제 친정 부모님들이나 또 드라마상에도 보면 뭐라고 말해요? 아기 낳은 거나 똑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쉬고 안정하라고 이런 말하죠. 그래서 1번에 보면 따뜻하게 하고요. 따뜻한 수분 섭취해 주고요. 그 다음에 절대 안정이에요. 절대 안정하고요. 그 다음에 무균적으로 환자를 간호하고요. 또는 감염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항생제 같은 거 쓰고요. 그러나 유산은 임신 아주 초반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자궁이 커지지도 않았어요. 원래 자궁이 커지고 출혈이 심하면 아까 자궁 마사지를 해주잖아요. 근데 유산일 때는 자궁 마사지를 할 필요는 없어요.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런 행위가 유산시 간호에 들어갑니다. 자, 그 밑에 참고로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의 부작용이라는 거 자주 언급을 했었죠. 출혈이 있을 수도 있고 자궁을 박박 내용물을 자꾸 긁어내면 자궁벽이 얇아져서 자궁이 뻥 뚫려버린다 그랬죠. 자궁 천공. 그리고 야매로 이상한 데 가서 했어요 하면 어떻게 감염도 생길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유산을 하면 습관성 유산이 돼서 불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형아하고 인공 임신 중절 수술하고는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눈도장 찍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임신 전반기 출혈의 원인 중에서 자궁외 임신입니다. 자, 자궁의 임신은 여러분 자궁이 아닌 곳에 임신이 됐다는 거죠. 어디가 가장 많아? 난관 임신이 가장 많다. 그리고 이때 균 때문에도 생길 수 있는데 자궁의 임신이 이때 원인이 되는 균이 무슨 균이다? 임지를 일으키는 임균이다. 그리고 이때 나팔관의 임신이 잘 된다 그랬는데 나팔관은 가늘고 좁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서 아기가 태아가 자라니까 자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나팔관이 어떻게 될까? 찢어질 거야. 찢어져. 그래서 엄청나게 배가 아파하면서 찢어지니까 피가 복강 안에 막 고이겠지. 그래서 피가 바깥으로 새어나오진 않지만 배 안에 공간에 피가 막 새어나와서 외부에서 보면 멍든 것처럼 보여. 그래서 배꼽 주변이 청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한다? 쿨렌징후라고 했죠. 그래서 쿨렌징후 하면은 자궁의 임신입니다.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자궁경관무력증. 자, 자궁경관무력증 하면 자궁의 입구는 어때야 됩니까?
태아가 나올 때까지는 철통같이 닫혀져 있어야 되는데 거기가 힘이 없는 거야. 힘이 없으니까 태아를 자꾸 놓치는 거죠. 그래서 습관성 유산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임신 중일 때는, 아직 분만 전일 때는 헐거운 그 부위를 꼬매놔야 되겠지. 꼬매놨다가 언제 아기를 출산할 때 됐을 때 꼬문 부분을 풀어주는 거죠. 그런 시술을 뭐라고 한다? 우리 햄버거집 맥도날드법, 그 다음에 쉬로드카법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구체적인 것까지는 할 필요 없지만 맥도날드법, 쉬로드카법, 이거는 자궁 입구가 헐거워서 임신 중일 때는 꼬매놨다가 아기를 출산할 때쯤 됐을 때는 풀어주는 거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임신 전반기 출혈의 원인 중에서 뭐가 있다? 포상기태라는 게 있다. 자, 포상기태는 우리가 포도알의 형상을 하고 있다, 포도알 임신이다, 이렇게 일반 사람들은 많이 말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어떤 막이 태아를 싸고 있는 막 중에서 가운데 있는 육모막이 비정상적으로 커진 걸 말해. 그럼 이때 증상이 어떻습니까? 자궁 안에 내부가 막 커지니까 자궁도 커지겠지. 그래서 정상 임신보다 자궁이 크다. 그리고 지금 포상기태도 임신 전반기 출혈이에요. 그래서 자궁 출혈이 12주 정도 때 있다. 그리고 이거는 포상기태는 5번에 보시면 육모 성선 자극 호르몬이 엄청나게 수치가 높게 나와. 그래서 HCG가 강양성이다. 그리고 이 호르몬은 어디에도 관여했습니까? 입덧하고도 관련이 있었잖아. 그럼 이 호르몬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면 입덧도 때 심하겠죠. 그래서 이런 게 포도알 임신인데, 포도알 임신일 때는요, 태아가 살 수가 없다고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때 포상기 때는 태아 심장 소리가 안 들려요. 왜냐면 태아가 죽었거든요. 그 다음에 태동도 없어요. 태아가 죽었거든요. 됐나요? 그럼 이때 포상기태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HCG가 아까 높게 나온다 그랬잖아. 그래서 지금 연장으로 임신을 하면요, 계속 포상기태 될 수 있어요. 그럼 계속 아기 놓치고 힘들고 안 되겠죠. 그래서 포상기태가 있었던 여성은 1년 정도는 피임을 해. 그리고 1년 정도 피임하면서 HCG 호르몬 수치가 정상으로 떨어졌는지를 계속 체크해. 그리고 이때 합병증이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요, 합병증이 자궁이 조금 전에 커진다 그랬죠. 이번에 보시면 자궁이 막 커져서 몇 차 잘못하면 자궁이 어떻게 될까? 커지다 자궁이 뻥 하고 터져버릴 수 있어. 그거를 자궁천공이라고 했습니다. 터질 수 있어. 그 다음에 여러분, 이 포상기태는 안에 막에 물혹이 덕지 막 징그럽게 포도알처럼 덕지 붙었다고 해서 포상기태거든. 근데 그 물혹의 정체가 만약에 뭐일 수도 있다? 암일 수도 있지. 그래서 1번에 보면 육모막에 물혹이 막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물혹이 붙어 있는 거거든. 그럼 이때 육모의 껍질에 암이 생겼다. 육모상피암일 수도 있어요. 암일 수도 있다고, 그 물혹의 정체가. 그죠? 합병증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자궁 적출해야 되겠죠. 암세포가 자궁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이때 커진 자궁이 뻥 하고 터져버리면 자궁 안에 있던 내용물이 복막 안으로, 복강 안에 막 쓰레기처럼 막 널브러져 있겠죠. 그러면 안에가 어떤 일이 생길까? 복막 안에 전체적으로 쓰레기 창고가 돼서 염증이 생기겠죠. 그래서 세 번째 합병증은 복막염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때 육모의 암일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때 만약에 이 여성이 포상기태가 생긴 이유가 본인의 육모상피암, 암세포 때문이라면 이 암세포는 어디를 되게 좋아하냐면요, 폐를 좋아해. 그러니까 폐암을 일으킨단 말입니다. 폐까지 가가지고. 그래서 암세포가 폐로 전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여성은 규칙적으로 흉부 엑스레이를 찍는 겁니다. 폐 쪽으로 전이됐을까 봐요.
전이 됐을까봐. 자, 요런 게 포상기태하고 관련 있는 겁니다. 자, 포상기태는 달달달 외운다기보다는 조금 세부적인 내용이 좀 많으니까요. 눈도장으로 기억을 해 주십시오.